여러분의 입시 고민 솔직하게 해결하는 솔직한 슬티 김한슬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방학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맞습니다. 이번 여름방학은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장장 12년 동안 맞이하게 되는 마지막 여름방학입니다. 이 여름방학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 여름방학은 정말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역전의 발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여름방학에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앞서 선생님이 준비한 짧은 영상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늘을 걷는 도전을 꿈꿔온 무명 아티스트 필립. 그에게 꿈을 이룰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가 찾아온다. 바로 412m, 전 세계 최고 높이의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정식 오픈하기 전에 두 빌딩 사이를 밧줄로 연결해서 걷겠다는 것. 이 세상 누구도 생각지 못한 도전을 실행하기 위해 필립은 그를 도와줄 조력자들과 함께 고군분투한다. 꿈을 향한 그의 도전은 과연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까? 영상 잘 보셨나요? 선생님 실제로 이 영화를 봤는데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마치 수능을 향해서 입시의 마지막을 향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의 모습과 이 영화 주인공 필립의 모습이 참 닮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지금 보는 이 장면은 이 영화에서 하이라이트 부분인 필립이 세계무역센터 두 빌딩 사이에 줄을 달고 건너는 그 장면인데요. 자, 이 장면에서 여러분들 크게 눈에 띄는 부분이 하나 있지 않을까요? 뭘까요? 바로 이 긴 장대입니다, 여러분. 균형을 잡기 위해서 이 외줄 타기를 하는 선수들은 긴 장대를 양손에 들고 줄을 건너게 되는데요. 자, 오늘 이야기할 주제도 바로 균형입니다. 이번 여름방학을 여러분들이 잘 보내기 위해서는 이 균형을 정말 신경을 써야 되는데요. 자, 여러분이 신경 써야 하는 균형, 바로 수시 준비와 정시 공부의 균형입니다. 자, 우선 지금 7월부터 수능 11월에 이르기까지의 타임라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7월에 있습니다. 그리고 9월 달에는 중요한 두 가지 이벤트가 있어요. 바로 수시 원서 접수와 9월 모의고사입니다. 그리고 10월에 모의고사가 한 번 더 있고 마지막으로 11월에 수능을 치르게 됩니다. 한 가지 재밌는 점은 8월 달에는 모의고사가 없다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 8월 달에 모의고사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내신 시험 다 끝났으니까 자, 7월, 8월 두 달 동안 천천히 자기소개서 쓰면 되겠다 하면서 편안히 마음 먹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로 균형을 잘 맞춰서 이번 여름방학 잘 보내기 위해서는 7, 8월 두 달 동안의 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써서 여기 표에 보이는 것처럼 나는 7, 8월 두 달 동안 수시 서류도 잘 준비하고 그리고 균형 있게 정시 공부도 마칠 거야. 그래서 9월 초에 모의고사도 최선을 다해서 보고 서류 준비도 잘 마칠 거야 라고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놓치는 거 하나도 없이 이번 여름방학을 정말 알뜰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여름방학에 그럼 수능 공부는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나요? 궁금하겠죠? 그래서 그 방법을 지금부터 알아볼 텐데요. 극한의 효율을 위한 수능 공부 학습법, 학습계획 작성 팁을 지금부터 소개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의 현재 상태를 분석하는 것인데요. 여기 한 친구를 예시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 해야 할 것은요, 9월 모의고사에서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나는 국어 1등급, 수학 2등급, 영어 2등급으로 올리겠다라는 친구는 자, 모의고사의 등급컷이 지금과 똑같다고 일단 가정을 한 뒤에 그 등급컷의 차이를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어 1등급의 등급컷은 90점이기 때문에 현재 나의 원점수인 87점과 3점의 차이가 있죠. 그러면 조금 더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울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점수 차이를 문제와 범위로 환산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국어는 3점짜리 비문학 한 문제를 더 맞추면 나는 1등급이 될 수 있을 거야. 또 영어에서는
나는 30번대 고난도 문항을 더 맞추기보다는 일단 한 달 동안 열심히 듣기와 작문 독해 공부를 해서 여기서 6점을 올리면 되겠네. 실제로 시험지를 가지고 보면서 내가 틀렸던 부분, 내가 약했던 부분과 이 점수 차이를 같이 생각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세운 목표에 맞춰서 학습 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는데요. 국어에서는 나는 과학 지문을 주로 틀렸구나. 그러니까 비문학 한 문제를 더 맞추기 위해서 과학 지문을 중점적으로 100문제 정도 풀면 성적이 오르지 않을까? 라는 등 조금 더 구체적인 학습 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이렇게 범위에 집중하는, 일부 범위에 집중하는 공부 계획을 세울 때는요. 특히나 더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이 방향이 맞는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칫하면 내가 목표했던 범위의 성적은 올랐는데 다른 부분에서 성적이 하락해서 종합 성적이 유지되거나 아니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하는 것은요. 최소한 2주에 한 번은 스스로 시간을 재고 모의고사를 봐서 내가 이대로 가면 되겠구나. 혹은 내가 약점을 너무 집중했구나. 공부 계획을 조금 변경해야겠다. 균형을 조금 재조정해야겠다. 라는 판단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요. 4개월, 특히 이번 여름방학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죠. 이 시간 동안에 나의 약점을 충분히 보완하기 위해서는 전범위 공부를 하던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 나한테 꼭 필요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학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능동적이고 전략적인 시간 계획, 공부 계획 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꿈에 도전하고 결국은 그 꿈을 이뤄낸 필립처럼 여러분들의 목표도 꼭 이뤄지기를 기대하면서 이번 월간 입시 고3이지만 괜찮아 여름방학 특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섣부른 포기도 지나친 낙관도 금물. 어떻게 해야 여름방학을 슬기롭게 보낼 수 있을까? 제1장 공부 시간의 상대성 이론. 이미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버렸다고 남은 시간이 별로 없어서 큰일 났다고 걱정하고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집중하세요. 여름방학을 아주 알차게 보낼 수 있는 중요한 이야기를 할 테니까요. 여러분에게 남은 시간은 절대적 시간이 아니라 상대적 시간입니다.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긴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정말 짧은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여기 두 친구가 있습니다. A 친구는 하루에 1시간 공부를 하고 B 친구는 2시간 공부를 한다고 해볼게요. 두 친구의 공부 시간 차이는 얼마죠? 맞아요. 1시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공부에 한해서는 이 시간의 차이를 상대적인 비율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친구의 공부 시간 차이는 1시간이기도 하지만 2배 차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시간을 길게 늘려본다면 어떨까요? 1시간 공부하는 친구가 1년의 수험 생활을 하는 동안 2시간 공부하는 친구는 2년을 공부한 셈이 됩니다. 또는 1시간 공부하는 친구가 1년 내내 공부해야 하는 분량을 2시간 공부하는 친구는 6개월 만에 마칠 수도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제 감이 좀 잡히시나요? 여러분에게 남은 시간은 1년 혹은 2년이 아니라 활용하기에 따라 4, 5년에 맞먹는 결과를 가져다 줄 수도 있다는 사실. 남은 시간은 상대적이다.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제2장 공부에 집중이 안 된다고 몰입하는 방법. 열심히 해보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책상에 앉기만 하면 집중이 안 된다고요? 여기 여러분이 방학을 알차게 보낼 수 있도록 집중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이자 몰입에 대해 수십 년간 연구해온 미하이 칙센트미하이 교수는
도전과 기술이라는 두 가지 지표를 활용해 몰입, 다시 말해 집중 상태를 설명합니다. 여기 표를 함께 살펴볼까요? 세로축은 도전, 가로축은 기술을 의미하는데요. 이를 적절하게 번역해보면 세로축은 과제의 난이도, 가로축은 나의 실력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몰입이란 자신의 능력과 과제의 난이도가 적절히 맞아떨어질 때에만 나타내는데, 만약 과제의 난이도가 나의 실력보다 높다면 불안감이 형성되고 난이도보다 실력이 뛰어날 경우에는 지루함이 생깁니다.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 몰입하고자 한다면 자신의 실력을 정확히 파악해 적절한 난이도의 과제를 설정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여러분이 첫 시작을 할 수 있을 만한 적절한 난이도, 적절한 과제를 설정하고 천천히 조금씩 늘려가세요. 지금은 만족스럽지 않을지 모르지만 나의 실력과 도전의 난이도를 단계적으로 향상시킨다면 여름방학이 끝날 무렵에는 분명 크게 변화된 여러분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EBS에서 지구과학을 담당하는 최선묵, 화학의 안윤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여름방학이 다가오고 있죠. 우리 네. 월간 입시에서 여름방학 특집을 준비했는데요. 여름방학 때 공부 좀 열심히 해야 되겠는데 입시가 얼마 안 남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걸 보고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 때 어떻게 됩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네. 여름방학 때 하는 게 아니고 네. 여름방학 때 해야지라는 그 순간 지금 바로 하는 거예요. 아, 그 생각이 들 때 바로 해야 된다? 그렇죠. 바로 오늘 아... 바로 이거 보는 순간 바로. 그러니까 여름방학 때 해야지, 좀 미루지 말고. 그렇지, 미루지 말고. 그렇죠. 미루지 바로 말고. 해야지. 바로 공부 시작한다. 바로 해야지. 네. 근데 바로 공부 시작하기엔 난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 아직 네. 수능 특강도 다 못 봤어. 이런 친구도 있을 아, 거거든요. 그런 방법- 친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이 있죠. 마음이 급하거든요. 네. 빨리 하고 싶잖아요. 네. 방법이 있죠. 우리 프로그램 중에 네. 초압축 수능 특강이 있어요. 아, EBS 프로그램 중에? 그걸 이용하는 거죠. 아, 초압축 수능 특강을 보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네. 아마도 그게 초압축이기 때문에 한 번만 봐갖고는 좀 힘들고요. 두 번, 세 번 정도 빨리 돌려본다는 그렇죠. 생각으로 보시면 훨씬 그렇죠. 효율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네. 그걸 봤더니 너무 어렵더라. 아하. 아, 나 이거 좀 힘들 것 같은데, 네. 이런 생각이 드는 친구들은 또 뭐 좋은 강의 있을까요? 소위 말해서 그 왕초보들 있잖아요. 네네네. 왕초보들을 위해서 네. 개념 끝장내기도 있습니다. 아, 왕초보 개념 끝장내기. 네. 7월부터 시작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본인이 하잖아요. 지금하게 제가 담당합니다. 네. 그거를 이용하시면 네. 훨씬 더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보통 또 1페이지부터 시작한단 말이에요. 국어나 영어나 수학이나 사회나 그냥 똑같아요. 안 되죠, 맨 안 돼. 앞에부터. 안 돼. 그거 안 됩니다. 네. 어떻게 해야 되죠? 자신감이 중요해요. 네. 멘탈이 중요하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쉽다고 생각하는 곳 혹은 네. 득점이 잘 나오는 곳, 네. 그 부분을 먼저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아. 어려운 건 약간 뒤에 놔두고 그렇게 공부해야지 1페이지부터 공부하다 보면 4페이지에서 끝나요. 아, 그러니까 네. 자신 있는 거, 쉽게 그렇죠. 나오는 거는 네. 다 여러분들이 맞출 생각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자신 있는 단원부터, 그 그럼요. 부분부터 먼저 그 부분을 찾아서 또 이제 수특 보고 2점짜리도 풀어보고 3점짜리도 풀어보고, 그렇죠. 그다음에 좀 어려운 단어 나중에 이제 또 2점짜리 문제 풀고 3점짜리 문제 풀어보고, 그래야 멘탈이 그게 강해지거든요. 되면 이제 수능 완성에 있는 문제도 그렇죠. 2점짜리, 3점짜리 네. 좀 풀어보고, 아이 정확하시. 지수 문제까지 가고, 네. 아, 이러면 정말로 좋은 성적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멘탈이 강해진다니까요. 멘탈도 강해지고. 어차피 수능은 멘탈 싸움이니까. 그렇죠. 네. 네. 아, 이렇게 여러분들 공부하시면 진짜 효율적으로 여름방학 잘 보내실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좀 한마디 더 해주신다면. 저는요. 네. 이 수능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멘탈이거든요. 네. 그래서 보다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참고 바로 실행력 있게 밀어붙이는 거. 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본 다음 바로 이 순간부터 보자마자 끄고 바로 공부해야 돼. 수능 보는 그날까지 그렇죠. 열심히 좀 여러분들이 해주시고, 저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해온 대로 공부한다면 성적도 지금까지 받은 성적만 나옵니다. 지금부터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지금부터 성적은 올라갈 겁니다. 준비해온 거예요? 신경이 썼습니다. 다시 한 번만. 뭐 있었어? 다시 한 번. 지금까지 공부한 거대로만 하면 성적도 지금까지 받은 성적만 나옵니다. 그러네. 지금부터 열심히 하시면 아. 성적은 지금부터 올라갈 겁니다. 그렇죠. 예. 저희가 사실은 여러분들 이거 찍으려고 오늘 지금 인천공항에 나와 있는데 뒤에 보이는 배경이 인천공항이에요. 그래서 수능 잘 보시고 네. 저 하늘로 힘차게 날아 올라가는 비행기들처럼 여러분 성적 저렇게 쫙 올라가고 나면 여러분 내년 이맘때쯤에는, 내년 여름에는 우리가 코로나도 다 끝나고 그렇죠.
저 비행기를 타고 놀러 같이 가는 짠 해외로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참으시고 네. 열심히 하시고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더 열심히 강의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입시 MBTI 시간입니다. 이번 달에도 역시 정말 많은 친구들이 고민 상담을 우리 댓글로 남겨줬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나 선생님의 마음을 움직였던 한 친구의 사연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양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고2 이과 학생입니다. 제가 희망하는 과가 기계공학과인데요. 고1 때 공부를 소홀히 한 탓인지 기본적인 수학 능력이 부족해서 고민입니다. 그렇다고 학원을 다니기에는 요즘 상황이 좋지 않아서 혼자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작년 내신 성적이 좀 안 좋아서 아무래도 정시를 노려야겠죠? 그래서 지금 당장의 교과 과정보다는 고1 내용부터 차근차근 공부해서 따라잡으려고 하는데 확신이 안 서요. 그래서 글을 남겨봅니다. 이렇게 글을 써줬습니다. 이야기할 지점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부분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선생님의 가이드라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친구는 고2 이과 학생입니다. 그쵸? 수능을 아직 1년, 한 4개월 정도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계공학과를 원하기 때문에 과가 이미 특정이 돼 있죠. 그쵸? 자, 고1 때 공부를 소홀히 한 탓인지 기본적인 수학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기본적이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아마 이 친구는 수학에 대한 자신감이 좀 많이 없는 상태인 것 같아요. 자, 여기 첫 번째 포인트가 있는데 이과는요 수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학종, 교과, 그러니까 수시뿐만 아니라 정시에서도 당연히 수학에 가중치를 주는 학교가 정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학, 나는 일단 이 수학이라는 장애물을 넘을 때까지는 수학의 공부 시간을 정말 많이 할애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가 있는데 학원을 다니기는 여기 지금 상황이 별로 좋지가 않아서 혼자 공부를 해보려고 한다. 자, 혼자 공부를 해보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선배들이 혹은 여러분 주변에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혼자 공부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자습 시간을 극대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선생님은 혼자 공부하는 거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다만 공부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하는 친구들은 특히나 더 하루 내가 어떤 공부를 했고 어떤 범위에 어떤 시간을 투자를 했는지 꼭 기록을 해두시고요. 계획을 세우시는 이 플래너 작성하는 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플래너를 작성하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작년 내신, 그러니까 고1 내신이죠. 그쵸? 고1 내신 성적이 안 좋아서 정시를 노려야겠다.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런 고민하는 친구들 요즘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절대로, 특히 지금 고2잖아요. 고3 여름방학도 아니고 고2 여름방학이기 때문에 아직 충분한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지금부터 나는 정시파야, 내신 다 버릴 거야 라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남은 기간 내신 공부는 계속 하세요. 시험을 충실히 공부하고 또 앉아서 자리에 집중을 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는 것이 수시뿐만 아니라 정시에도 도움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당장의 교과 과정보다 고1 내용부터 차근차근 공부해서 따라잡으려고 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야기할 내용이 좀 많아요. 과거의 기초를 다지면서도 또 현재의 공부 내용도 충실하게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공부 시간이 늘어나면 해결할 수가 있고요. 특히 이 수학은요 많은 친구들이 고민을 해요. 저 앞에서부터 할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배들 수학 문제집을 보면요 앞부분만 새까매요. 뒷부분 보다가 선생님 전 기초가 부족한 것 같아요. 처음부터 할래요.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게 말은 맞아 보여도 다시 앞부분부터 하다가 지금 현재 내용도 놓치고 시간도 없어지고 공부의 균형도 깨지고 하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앞에서부터 할래요, 지금껏 포기할래요 하지 마시고 차라리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공부 시간을 늘려서 나는 현재 공부도 소홀히 하지 않으면서 앞에 것도 같이 복습을 하겠다라는 계획이 훨씬 훌륭한 계획이고 훨씬 성공 가능성이 높은 계획입니다. 자, 이 고민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선생님이 추천하는 입시 MBTI는 수능, 학종, 교과, 논술 SGKN인데요. 왜 그러냐면 지금 수학이 고민이기 때문에 이 수학은 이과 학생에게는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그리고 수능에서 둘 다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고 이 과목을 극복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수능과 학종에서 얼마든지 목표로 하는 대학을 노려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지금 우리 친구가 한 가지 신경 써야 할 게 있다면 나는 수학 공부 정말 많이 할 거야. 지금 하는 거 2배, 3배로 할 거야. 지금 현재 과목도 공부하면서 지나간 범위도 복습할 거야. 이걸 통해서 나는 수능도 노려고 그리고 학종에서도 내가 수학을 극복한 스토리를 사용해야 될 거야. 사용하겠어. 라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친구의 고민에 대한 선생님의 솔직한 답변이었습니다.